지금까지는 이제 가스요금 문제였다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또 다른 폭탄 중에 하나로 이제 전기요금을 이제 지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올릴 일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하는 바람에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혀 잘 모르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계획은 70년 장기 계획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원전이나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원전은 다 그대로 계속 다 지었어요. 그렇죠.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거죠. 원전은 한 기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완공을 하는데 15년이 걸립니다. 15년.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럴 리가 없는 거네요. 발생해도 15년 후에 발생해요. 문제는 15년 뒤에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원전 비중이 거의 줄질 않았어요. 문제는 그런데 탈원전 계획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뭐 처음에 마치 시작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세웠던 계획. 2015년도에 제7차 전력수급 계획이 발표가 돼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죠. 네네. 이때 당시에 이 31.2% 당시에 원전 비중이 네. 이것을 2020년까지 19.9%로 줄이겠다라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계획을 정책으로 발표하고 70년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이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줄이지를 못했어요. 거의 원전 비중을. 그래서 29%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거의 차이가 없는 거네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전 비중이 문재인 정부 때는 줄어들지를 못합니다.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전기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럼 원인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발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 석탄,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석탄 발전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우리가 43.1%였는데 2021년이 됐을 때는 34%까지 줄였고 오히려 이제 천연가스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17년에는 22.8%였는데 2021년에는 29.2%로 3분의 1 수준까지 LNG 발전을 끌어올렸네요. 석탄을 줄이면서 석탄 미세먼지가 워낙 좀 심각하니까. 그건 CO2가 많이 석탄 발생하죠. 발전이. 석탄 발전. 이것도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오던 거예요.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국제사회가 했던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석탄 발전을 줄이고 당장의 신재생 에너지를 좀 만드는 게 가장 최선의 방책인데 그게 갑자기 이제 이것도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죠. 천연가스로 이제 대체를 임시로 시켜왔던 거죠. 석탄보다는 훨씬 적게 나오는 이제 천연가스 쪽으로 바꿨다. 근데 그렇죠. 문제는 석탄하고 비교하면 천연가스가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LNG 가격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네네. 그게 이제 한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한전 적자가 급속도로 늘어서 작년에 지금 30조에 육박하게 30조에 육박하게 됐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2021년만 하더라도 5.8조 적자였는데 이게 마이너스 30조 원까지 올라갔다. 갑자기 급격히 1년 만에 그냥 확 올라갔다. 그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하고 윤석열 정부가 뭐 원전을 확대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움직임이 있느냐 하면 좀 의문이 드는 게 지난번에 대통령도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원전 앞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밝혔더니 조금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대통령실 나와가지고 우리 확대하는 계획 없다. 신규 원전 추가할 계획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대통령의 말을 대통령실에서 조금 있다가 뒤집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 너무 이상한 게 원전 비중을 확대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원래 있는 원전의 가동 비율을 좀 높인다. 아니면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가동률은 거의 맥시멈까지 80% 넘으니까 더 이상 못 끌어올리는 수준을 해놓고 원전 확대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동률은 못 높이고 신규 원전 추가 건설할 계획은 없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뻥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나올 방법이 없는데 확대하겠다는 말만 있고 계획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했던 정책을 다 뒤집어 엎겠다. 탈원전 뭐 반대 뭐 확대 원전 이렇게 해서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질러나는 났는데 실제로 계획을 세우기가 참 깝깝하다. 신규 원전 계획을 세우더라도 굳이 어디 잡기도 힘들어요. 어디다가 지을 거냐? 짓는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고준위 폐기물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네. 방사능에 많이 오염된 물질들을 이제 폐기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고준위 폐기물장은 없어요. 없죠. 전 세계에 두 개 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스웨덴하고 핀란드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40년 걸렸어요. 주민들 설득하고 고준위 폐기장을 실제로 건설하는 짓고 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지금 중전위 폐기장, 방폐장이라고 했던 원전에서 쓰는 장갑, 뭐 작업복 이런 것들 오염이 거의 좀 덜 된 아주 약한 이제 이런 중저준위 폐기물인데 중저준위 폐기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몇 년 걸린 줄 알아요? 20년 걸렸어요. 20년. 그런데 지금 고준위 지금 폐기물 있잖아요. 어디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원자로에 그대로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전 발전소 안에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포화 상태가 이것도 지금 거의 포화 상태에 지금 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 고준위 폐기장도 지금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전을 더 이상 지금 가동하기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연료봉이 계속 새로 쓸 수 없는 게 나오니까. 고준위 폐기장을 갖추지 않으면은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데서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안 해요. 그다음에 RE100에는 원전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RE100이는. 그러니까 원전에서 만든 전기로 생산한 제품은 안 산다 우리가. 안 산다. 이런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이 이제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수출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외국인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투자도 못해. 우리 기업들이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막 이쪽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진출하고 있어요. 한국 투자를 이렇게 늘리는 요인이 뭐냐? 그 대기업 법인장이 바로 얘기가 그러더라고. 여기가 아립에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합니다. 수력 발전이라든지 수력 발전, 뭐 풍력 발전, 태양광 이런 그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동남아 국가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에너지 정책이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아. 이것은 에너지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여타의 모든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 엄청난 이 타격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대선 때 모든 것은 다 문재인 정부다. 가짜뉴스 생산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네. 이것으로 선동해서 대선을 이겨봤잖아요. 네. 아직 그 맛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1년이 됐는데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이것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재인 정부 탓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국민들은 알거든. 알죠. 이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얼마나 지금 현재 지났는데 지금도 이제 문재인 정부 탓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똑똑한 국민과 함께하는 김경혁 TV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의원님과는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